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매니악의 천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 매니악 초급반 제4강 오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론에 대해서 그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행의 기호를 알아보고, 두 번째 오행의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행의 변화작용을 알아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행의 바른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이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의 기운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화, 토, 금, 수. 자, 그래서 이 목화, 토, 금, 수는 5오자에 갈행자를 써가지고 오행이라는 글자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 5가지의 기운이 가득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이 5가지의 법칙과 질서 속에서 항상 변화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면서 순환하는 우주의 운동과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를 말하는데, 이 목화, 토, 금, 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많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어왔고, 또한 그렇게 나름대로의 오행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기원, 그 두 번째로 태극은 음과 양 두 기운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신과 음의 물질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만물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5가지의 정리로 형상을 갖추어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주의 질서가 생기고, 아울러 우주의 운동과 자연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곧 오행인 목화, 토, 금, 수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오행의 운동입니다. 오행의 운동이 무엇인가? 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운기의 근원은 빛과 열기로 태양에서 발생하여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추나 추동, 이러한 4계절이 정해지고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엔 열매를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또 발생하고 성장하고 거두고 저장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음양의 조화를 보다 구체화하고 단계화한 것이 바로 목화, 토, 금, 수의 오행 운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행의 변화작용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원래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음양이며,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음에 해당하는 육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운영하고 관련한 것은 오체와 오장육부이듯이 오행은 음양을 결합하고 운영하는 기능으로 생명을 관리하고 계절을 운용하며 방위를 주관하고 운기를 관장하면서 음양의 고초로
음양의 형을 분류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의 변화작용 그 두 번째, 우주는 5가지의 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 장, 화, 수, 장은 시간의 5걸음이고 오행은 공간의 5걸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은 땅으로부터 싹을 틔우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씨앗을 봤을 때에 땅에 딱 뿌리면은 씨앗을 키우는 그 과정을 생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장하는 것은 싹을 틔워서 무성하게 자라는 이 과정을 장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는 이것은 열매를 맺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이 막바로 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장하는 과정은 다시 땅에 떨어져서 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자가 여러분 감출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우주가 행하고 있는 걸음걸이의 기본이고, 무생물에서 식물, 동물, 인간 모든 존재가 이에 순응하는 오행의 변화작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행의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오행의 본질적인 것은 그 기운을 보는 것으로 5가지의 기세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의 기호로 상징한 것입니다. 목은 날카롭게 쭉쭉 뻗어서 상승하는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화는 다양하게 퍼져나가면서 확장되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는 만물의 성장을 멈추고 변화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금은 모든 것을 수렴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운을 금으로 보는 것이고, 수는 모든 것을 감추어서 장하는, 감추어드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그 자체는 물론, 목은 나무목자죠. 나무목이기 때문에 나무 그 자체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무가 쭉쭉 뻗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상승하는 기운을 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 그 자체로도, 나무 자체로도 목의 기운을 보면 되는 것이죠. 목이니까, 나무니까 목의 기운이죠. 그리고 화는 불하자죠. 불하자다 보니까 불이 여러분요, 피면은 퍼져나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면서 확장하는 기운, 이것이 막바로 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꽃이 피고 피어나고 솟아오르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화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는 흑토타죠. 만물을 감추고 있고 하면서도 만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변화하는 기운을 가진 것이 막바로 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세금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행상 금은 모든 기운을 수렴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 그 과정을 금의 오행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치면은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에 해당합니다만은 토는 가을로 가기 전에 꽃이 지면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토의 기운이 관장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물숫자죠.
그래서 이 수는 모든 것을 감춰드리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꾸 내려만 가죠. 그래서 자꾸 숨는 그런 기운이 사실 강합니다. 오행의 발언에 그 두 번째로 오행은 그 기운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미 물체가 형성된 것에는 그 안에 오행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물체든 간에 그 물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 형성된 물체는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기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장화수장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장화수장은 시간의 5걸음이고 오행은 공간의 5걸음이다. 두 번째로 오행의 바른해는 목화, 토, 금, 수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은 날카롭게 쭉쭉 뻗어 상승하는 기운을 상징한 것이고, 화는 불처럼 다양하게 피고 퍼져나가는 이런 확장되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 만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변화하는 기운을 토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금은 가을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렴하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기운을 가진 것이 금의 오행이다. 그리고 수의 오행은 모든 것을 수렴하고 감추어드리는 그러한 기운을 상징한 것이 막 바로 수의 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행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오행론 그2,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